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사범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 기업과 기업인 이름이 등장하고 때로는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의 박영화 변호사님을 만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법무법인 충정의 경제 분야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접고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형사사건 변론을 많이 한 편입니다. 기업인들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직자들의 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 인사들의 이혼 및 재산 분할 분쟁,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분쟁 등도 적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긴 시간 동안 판사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셨을 텐데요.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지금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판사는 재판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장애가 많습니다. 그 장애 중 대표적인 것이 문서와 같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사람들이 거짓된 주장이나 진술을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물증은 없고 사람들은 거짓 주장이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판사로서 일하면서 어떤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추면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 시절의 경험은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를 정관예우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개업을 하면 수술을 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 중에 뇌물수수나 경제 분야의 법적 분쟁을 많이 해결해 오셨는데요. 뇌물과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그 유형으로는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등이 있습니다.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됩니다. 뇌물수수라 하면 일반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어떠한 행동이나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매밭에서 신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미리부터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죠. 사회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일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뢰죄로 처벌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면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인 뇌물죄라 할 수 있죠. 기업체의 직원이나 임원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넓게 본다면 뇌물수수도 경제 분야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같이 경제사범이라 부르는 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경제사범 중 대표적인 것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형법에 있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죄의 경우에도 뇌물 액수가 크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 내가 사주이니 회사 돈은 내 돈이라 쉽게 생각하고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기업의 경우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유명 인사들의 이혼 및 재산 분할 또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오셨습니다. 공인의 경우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론의 오해를 사기도 쉬운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어느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사실이 언론에 자꾸 보도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 대리인과 서로 언론 불이를 하지 말기로 신사협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화해를 함으로써 조용히 분쟁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므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게 되지만 부부 사이의 분쟁 같은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어느 정도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제사범 전문 변호사로서의 활동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도 질서는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와 관련한 법률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거래나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준법 지원인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분쟁의 해결에 노력하겠지만 분쟁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기업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 변호사의 도움말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경제사범 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적어 형사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재였습니다.